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용인학 수업을 함께 하게 된 루터대학교 디아코니아 교양대학 이지성입니다. 제가 올해로 그 대학 강단에서 그 강의를 한 지 한 25년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첫 시간에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 처음 경험입니다. 사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그러한 온라인상에서의 수업인데요. 그 앞으로 7주 동안 여러분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이 가상의 공간에서 여러분과 좀 더 따뜻하게 소통하는 그런 수업이 되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좀 불편하고 어려운 시간이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또 이런 게 하나의 기회로, 다른 기회의 시간으로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이 수업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해 볼게요. 저희가 그 함께 하게 되는 용인학이라는 그 과목은 저희 대학의 교양 커리큘럼 중에서 교양 선택 영역 중에 자율교양, 그 중에서 그 융합 교과목, 융복합 교과목에 소속된 그런 어떤 과목이고요. 수강 신청하시면서 그 졸업할 때까지의 이제 교양 학점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내가 듣고 있는 이 교과목이 어느 영역에 속해 있는지 꼭 한 번씩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답니다. 혹시 그 교양학점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그 학번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용인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융복합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기초 학문 영역 딱 한 가지만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의 학문적인 시선으로 용인이라는 도시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수업이 될 것입니다. 그 첫 페이지에 보면은요, 제목을 제가 이렇게 그 뽑았어요. 용인 어디까지 가봤니? 그게 오늘의 오리엔테이션 내용이고요. 그 노란색으로 마킹된 큰 그 네모를 보시면 저희 대학의 주소를 적어놨어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이 루터대학교라는 곳이 어느 지역에 소속되어 있나 보시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 82번 길이라는 게 저희 대학의 주소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 대학이 소속되어 있는 용인이라는 지역,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함께 만나보도록, 저희 수업의 주인공이 바로 용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2년 전쯤에 저희 대학에서 그 지역학의 그 일환으로 용인학과 비슷한 경기도의 재발견이라는 수업을 개설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말고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그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그 경기도의 재발견 수업을 들으면서 제안해 주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많이 반영해서 개설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과목은 저희 대학만 개설하는 과목이 아니고요. 현재 지금 용인에 있는 6개 대학이 10년 전부터 운영해 왔던 교과목이에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과목이라기보다는 용인시와 협조해서 만들어가는 이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과목에 필요한 그 비용이라든가 예산을 용인시에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용인시의 후원으로 개설되는 교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세한 얘기는 교과목 개요부터 시작해서 수업 방식, 수업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인학 이 개요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용인학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인시와 용인 소재의 대학들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지역학 수업입니다. 지역학이라는 게 영어로는 area라는 뜻, 그 다음에 regional, area study, regional study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이 지역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용인에 대한
현장 체험과 특강을 위주로 용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이제 그런 수업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그 용인학은 경기도 최초로 개설된 지역학 강좌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지역들에서 그 지역을 바라보는 이 비슷한 강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용인학은 10년 전부터 그 지역학 강좌로서는 굉장히 그 자리매김한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용인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리고,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말인데 과거, 현재, 미래를 담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도 중요하지만 그 과거만은 아는 게 아니라 현재 용인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용인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 재현해보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본교에서 진행되는 용인학은 학생들에게 교양인으로서의 지역 인문학에 대한 소양을 중점적으로 지향합니다. 여러 가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환경학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공학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용인학 안에서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을 중점적으로 지향을 하게 돼서요. 역사와 문화와 예술과 그 다양한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을 토대로 그 커리큘럼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특강이 있을 거고요. 이 특강에 대한 내용도 제가 조금 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체험. 사실 제가 굉장히 중점을 두고 커리큘럼을 만들었던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상황이 그 중간고사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 가능하면 다양한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커리큘럼 조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팀별 용인 탐방 공모전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걸 특강을 듣고 체험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용인학을 이제 그 수강하시면서 느끼게 된 내용들을 이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연계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거창하게 공모전 제출이라고는 했지만 용인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다양한 생각이 정리가 될 거거든요. 이 정리된 내용들을 그 결과물로 하나 만들어서 그 수업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환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수업입니다. 그 비교과 연계 이 노란색 박스 보시면 과제 결과물을 그 교내 공모전에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공모전들이 이제 저희 대학의 그 교내에서 있는데 지역에 관한 이제 그 지역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고 나는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 지역에 기여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과제를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이 교과목 특강은 그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강사님들이 오시게 되고 전문가들이 오시게 되는데요. 그 전문가 특강에 대한 어떤 예산이라든가 현장 체험에 그 대한 그 예산들 이것들은 전액 그 용인시에서 지원되는 굉장히 좋은 그 지원이 있는 교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학에 대한 학습 목표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제가 노란색 박스를 굉장히 크게 적어 놓은 그 루터대학교의 핵심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그 저희 대학에 입학을 하시고 그 교양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역량들은 졸업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그 교육을 하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역량들을 조금씩 내재화해서 여러분들 안에 갖고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이제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안된 저희 핵심 역량이 있는데요. 4가지예요. 이 4가지가 그 수업계획서 다른 교과목에도 보면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이 4가지의 핵심 역량 정도는 여러분들이 일단 숙지하시고 이 교과목이 어떠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고안되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소통, 창의, 글로컬, 섬김. 과목마다 비중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목은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교과목도 있고 어떤 과목은 섬김 역량만을 위해서 또 고안된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과목은 어떤 과목일까? 어떤 그 중에서요.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글로컬 역량이라는 역량이 강화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글로컬이라는 거는 글로벌이라는 단어와 로컬이라는 단어를 합한 이제 그러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적이면서 로컬적이다. 무조건 글로벌적인 것들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계로 향하거나 시야를 크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제 그 로컬, 그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다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글로컬이라는 역량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 수업은 일단 지역 소속감 확장을 통해서 그 공동체성을 함양하는 글로컬 역량을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교과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현장을 체험하고 특강을 듣고 조별로 체험을 공유하는 것들 역할을 통해서 섬김 역량도 강화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소통 역량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 수업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배웠던 내용들을 지역 공동체와 소통하고 교내의 학우들과 소통하고 그렇게 하는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이것도 중요한 저희의 학습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이 세 가지 정도의 그 역량 강화를 위해 준비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수업 방식인데요. 여기는 좀 촘촘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첫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평가 방법, 그다음에 과제, 그다음에 교재, 뭐 이 정도의 내용들이거든요. 일단 평가 방법을 보시면 되는데 가운데 네모에 굉장히 큰 이름으로 성적평가 PF 이렇게 써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과목들은 이제 성적평가를 하고 나면 그 점수가 그 성적표에 기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90점이다. 그러면은 A 마이너스, 그다음에 92점이다. 뭐 그럼 A, 그다음에 88점이다. 그럼 B 플러스 뭐 이렇게 기재가 되는데요. 저희 용인학은 그렇게 기재가 되지 않고요. 패스, 페일 이 두 가지로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60점 이상이면 일단 용인학 수업은 패스가 되는 걸로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경우엔 페일로 되는 걸로 이렇게 기재가 되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체험과 다양한 특강들로 이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성적을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이제 평가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그 결과물을 내는 것 이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 방법이 다른 과목들과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시험과는 조금 여러분들이 부담이 덜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점수는 배점이 있거든요. 근데 배점이 있지만 이 배점들을 여러분들이 점수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수업을 진행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부담이 없게 이 수업을 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출석이 20%, 이건 거의 모든 과목들이 동일하죠. 그 다음에 중간고사는 30%인데요. 이 30%의 중간고사는 특강 중에 이제 이루어진 이런 어떤 용인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수업만 온라인 수업만 좀 충실히 들으시면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는 정도의 퀴즈 형식의 어떤 중간고사가 될 거예요. 객관식으로 준비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중간고사는 여러분들이 일단 특강 내용을 통해서 치루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기말고사가 이제 20점인데 이건 시험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퀴즈나 이런 형식이 아니고요. 마지막에 이제 최종 성찰 보고서라는 것인데 이거는 이 보고서가 뭐 레포트를 거창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만족도 조사 정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과목에 대해서 뭔가 보완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본인이 이 과목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 최종 성찰 보고서가 기말고사로 가늠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보다는 이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제가 일단은 그 조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지금 현재 시국인지라 조금씩 제가 수업 진행하는 것과 코로나의 추이를 보고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면서 좀 더 그 잘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가 20점인데 이게 과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제물은 제가 조금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학습 참여도라고 되어 있죠. 이 학습 참여도는 그 비교과 공모전 제출뿐만 아니라 옆에 그 오른쪽 학습 참여도 점수, 이 마우스 있는데 보시면 현장 체험 참가가 필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단 저희가 3번 정도의 현장 체험을 중간고사 이후에 기획 중인데, 이 현장 체험을 일단 참가를 하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마지막에 이 비교과 아이디어 공모전 제출이라는 거 있죠. 이건 여러분이 과제물, 프로젝트 결과물을 가지고 비교과 공모전에 제출하시기만 해도 10점의 학습 참여도가 주어진다라고 보시고, 이 제가 중간에 일단 그 빨간색으로 남긴 거는 온라인 학습 영상 시청 후에 게시판에 소감 남기는 것. 이게 학습 참여도 점수에 일단 환산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그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제 그 저희가 온라인 학습 영상을 보잖아요. 그다음에 학습 자료도 이제 제가 그 자료실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LMS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거 보시고 나서 게시판에 몇 글자로 어떻게 남기세요 라고 이제 써놓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고 소감을 남기시는 것, 그게 학습 참여도 점수에 환산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는 이제 강의 순서에 따라서 주차별, 주제, 현직 전문가들이 오십니다. 용인에 대한 전문가들, 그 다음에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현장 전문가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특강과 대담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일단 온라인으로 하는 동안은 저처럼 이렇게 그 강의와 그 다음에 학습 자료, 자료 영상, 그 다음에 Q&A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요, 그 여러분들이 게시판을 활짝 열어놓을 테니까 주제에 관해서 궁금한 것들 선별을 해서 조별 토론방도 만들 수 있거든요. 조별 토론방, 전체 토론방 만들어서 함께 토론하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겁니다. 현장 체험 있고요. 이 밑에 강의 보조 자료는 이런 것들 있는데, 이 마이클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조별로 활동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방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 LMS에서 지금 이 강의를 시청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어떻게 그러면은 과제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학습 참여도 점수에 이제 그 속해 있는 그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면은요. 일단 주차별 학습 활동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 중에서 이제 이 첫 번째 페이퍼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용인학 오리엔테이션 이 페이퍼죠. 이게 강의 자료예요. 이 강의 자료를 보시면 요 밑에 2라고 얘기해서 그 영상 자료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요. KOCW라는 그 오픈 강의 소스 굉장히 큰 사이트인데, 이 교육 사이트거든요. 이제 여기서 그 KOCW에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 관련 영상들을 제가 이제 그 모아놨어요. 그래서 한 주에 한 가지씩 여러분들이 보시면서요. 이것들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 만들어 놓은 어떤 영상인데 굉장히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와 지역과 오늘의 삶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재미난 영상이에요. 자료 화면도 많고 하니까 이것들을 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밑에 게시판이에요. 요 표시는 도시를 걷다 오늘의 삶을 생각한다 시청 소감을 써주시는 것. 그게
오늘 수업에 이제 그 참여 점수, 학습 참여 점수로 환산됩니다. 출석 더하기 학습 참여 점수가 부여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 읽기 편을 시청한 후에 느낀 점을 160자에서 200자 사이로 소감을 남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썼는데요. 지금은 현재 등록된 게시글이 없어요. 160자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데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기 3줄? 3줄 정도? 4줄 정도에서 한 5줄 정도 사이예요. 가끔씩 플립러닝 하다 보면 학생들이 어떤 학생은 그냥 몇 자라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 재밌습니다. 좋아요. 지루해요. 뭐 이 정도의 정말 말 그대로 이모티콘 같은 이제 그런 소감을 남겨주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최소한의 그런 어떤 글자 제한을 둔 거거든요. 너무 또 다른 학생에 비해서 길게 한 5장 이렇게 쓰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160자에서 200자인데 160자가 안 넘어요. 159자예요. 뭐 이런 거는 제가 충분히 감안하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 정도의 분량으로 소감을 쓰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써주시면은 학습 참여도 점수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요. 과제 및 교재. 예, 교재에 대해서 참 예민하죠. 지금 현재 교재는요. 저희 LMS 중에서 강의 개요에 이렇게 용인학 교재 PDF 그래서 전체 분량의 용인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그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용인학 자료를 PDF로 일단 용인시에서 저희가 전달을 받아서 원래는 이거를 이제 제본을 하거나 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로 드려야 하는데 온라인 강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까지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큰 마음을 먹고 PDF로 자료를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하고 이 교재하고 동일하게 커리큘럼이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부교재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 그 다음에 영상 강의를 잘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 책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알려드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지역과 역사와 무슨 수치와 통계 등등등 이제 그 전문적인 내용들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재가 이 강의 개요, 강의 공지사항에 지금 현재 올라와 있다. 업데이트 되어 있는 용인학 교재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용인학 이제 과제예요. 처음에 제가 팀 프로젝트로 용인 탐방 컨텐츠 및 정책 제안서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거창해 보이죠? 거창해 보이는데 크게 생각하면 굉장히 거창한 프로젝트일 수도 있지만 친구들하고 같이 용인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오늘의 제목이 용인 어디까지 가봤니 였잖아요. 우리가 몰랐던 용인에 대해서 이러한 탐방을 해보고 체험을 해봤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떻게 보완하면 많은 용인 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컨텐츠로 만들 수 있겠다. 혹은 이렇게 박물관과 미술관이 많은 그런 지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미술관과 박물관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다 모아가지고 직접 가보지는 못하더라도요. 자료를 취합해서 SNS를 통해서 용인의 어떤 미술관과 박물관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컨텐츠를 만들겠다 할 수도 있고 음식점 탐방 좋아하는 학생들은 용인의 맛집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어린이들이 가기 좋은 곳들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용인 탐방 컨텐츠라는 거고요. 그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공모전에 응모를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뭔가 우리가 이거는 우리끼리 알고 넘어가는 거나 SNS를 통해서 배포하는 것들보다는 용인시에 공식적으로 뭔가 제안을 하고 싶다.
정책 제안서도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책 제안서 만드는 것도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도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그 결과물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용인을 만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정리가 되면서 이거는 차차 이렇게 우리 팀에서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들을 저하고 토론하면서 만들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팀 구성은 지금 현재 수강 신청이 완성된 상황이 아니라서 몇 명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팀 구성이 한 7명에서 9명 정도면 그 온라인에서나 오프라인에서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할을 분배해서 충분히 같이 그 부담스럽지 않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별 최종 보고서 제출 및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성찰 보고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과제 평가 기준인데 이건 지금 현재 저희가 오프라인 수업을 위주로 해서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금 그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용인학 주별 강의인데요.